오늘은 31세 연봉 1,500만원, 약 1억 3,500만원, 위 의사분이 원룸 10채를 구매했지만 불안함을 느껴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절세 효과는 체감하고 있지만 현재 소유한 물건을 팔고 추가로 2채를 더 구매하는 이야기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분의 부동산 투자는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의사분은 현재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연봉은 약 1,500만원, 우리 돈으로 약 1억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원룸 10채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다른 영상에서 의사분이 3채 정도 구매한 사례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3채를 팔 때 600만원, 약 5,4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채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까 걱정하신 거죠. 게다가 몇 달 뒤 2채를 더 받기로 계약까지 해둔 상태라 지금이라도 해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채 위 총 가격은 얼마일까요? 각 2채씩 총 5번 구매하셨는데 첫 번째 2채는 3,300만원, 약 3억원, 두 번째 2채는 3,520만원, 약 3억 2천만원으로 총 1억 7,380만원, 약 15억 6천만원 정도입니다. 각 원룸 가격은 1,500만원, 약 1억 3,500만원에서 1,800만원, 약 1억 6,200만원 사이입니다. 연봉의 11.5배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받으신 거죠. 이 원룸들은 매달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요? 현재는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원룸을 서브리스, 임대관리, 계약을 맺어 월세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받는 월세가 대출 상환금보다 조금 더 많아서 현재는 약간의 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럼 한 원룸을 예로 들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원룸의 월세는 65,900엔, 약 59만원입니다. 이 중 51,900엔, 약 46만 7천원, 서브리스를 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고 있는 방위 월세입니다. 이 원룸은 계약 시에 별도로 계약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6,200엔, 약 56,000원이고 이를 모두 합하면 월 65,900엔이 임대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수익률은 4.7% 정도 되네요. 수선 적립금은 월 1,400엔입니다. 이제 이 원룸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35년 만기 대출에 연이 2.6%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매달 대출 상환금은 51,987엔, 약 46만 8천원입니다. 월세 65,900엔에서 상환금을 빼면 13,913엔, 약 12만 5천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임대관리 계약 시 관리비로 월세의 5%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65,900엔이 5%는 약 3,295엔, 약 3만원입니다. 게다가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를 합쳐서 7,600엔, 약 6만 8천원을 빼면 실제로는 월 1,331엔, 약 1만 2천원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자산세입니다. 오사카의 경우 고정자산세는 연간 8만엔, 약 72만원 정도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6,666엔, 약 6만원이죠. 이 금액을 빼면 월 5,335엔, 약 4만 8천원 위 손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화재보험과 지진보험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금액으로 계산해도 월 3,000엔, 약 2만 7천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됩니다. 즉 실제로는 월 8,300엔, 약 7만 5천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가 월 1,400엔으로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은 월 1만엔, 약 9만원 정도 합니다. 즉 실제로는 매달 1만 5천엔, 약 13만 5천원에서 2만엔, 약 18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룸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손실을 숨기기 위해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룸의 경우 4년 전에 지어졌는데 보통 6년 정도 지나면 수선 적립금과 관리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재 매물로 나온 이 원룸의 가격은 1,600만엔, 약 1억 4,4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희망적인 가격으로 내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원룸을 팔 때 수익률 5% 정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원룸의 경우 1,580만엔, 약 1억 4,200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6%가 된다면 1,300만엔, 약 1억 1,7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1,300만엔에서 1,580만엔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은 원룸 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비슷한 면적의 매물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임대 정보와 비교해보면 4년밖에 안 된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높습니다. 즉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원룸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한 채당 수십만엔에서 수백만엔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든 손실을 안 보이게끔 조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채당 매달 1만엔에서 2만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사분은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10채나 되는 원룸을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원룸을 구매하게 되었을까요? 병원에 걸려온 전화로 부동산 영업사원을 알게 되었고 동기가 원룸을 구매한 것과 선배의 절세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에 혹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배의 확정신고서를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기가 실제로 구매했는지 확인해본 결과 동기는 2에서 4채 정도만 구매했다고 합니다. 절세 효과를 체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세무사도 그 회사에서 소개받은 사람이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1650만엔, 약 1억 4800만원, 짜리 원룸을 1530만엔, 약 1억 3700만원에 샀으니 이익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룸을 산 가격으로 팔아야 겨우 본전이고 이미 그 가격 이하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100만엔, 약 900만원 정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절세 효과로 몇만엔을 얻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1억 7천만엔, 약 15억 3천만원 이 넘는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확률이 매우 낮고 성공해도 큰 이익을 얻기 힘들지만 실패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도박과 같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5에서 6% 수익률로 원룸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2에서 3% 수익률로도 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채당 800만엔, 약 7,200만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고 10채를 합하면 8천만엔, 약 7억 2천만원 위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안정해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팔 것인지 원룸업자의 말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모두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1억 7천만엔이 넘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차를 사거나 결혼하는 데에도 큰 제약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2채를 더 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영업사원은 기존 원룸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새로운 원룸을 사라고 했다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영업사원에게 받았던 메일이나 문자 등이 남아있으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영업사원에게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룸을 구매했다. 약속한 대로 원룸을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룸 문제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분들 중에는 10채 정도 원룸을 소유한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연봉이 3천에서 4천만엔, 약 2억 7천만원 물결표 3억 6천만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이 의사분은 연봉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의 확정신고서를 보여주면서 영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억 7천만엔이나 되는 빚을 지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역은 원룸업자들이 항상 판매하는 지역이고 경쟁이 심해서 임대 수익을 내기도 힘든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